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업로드 시켜드리려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그, 의료인 연합 일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경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민년은 경일간한테 있어서는 식신과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이민 자체는 병지살이고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호, 경인, 경술한테 있어서 지살이기도 하고요. 역마라는 것은 지살과 거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민이 병과 지살에 해당되면서 경일간한테도 병과 지살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분한테 있어서는 식신이라는 것은 처가 처 혹은 애인, 첩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식신이고요. 그리고 편재는 부친 혹은 내 아내, 여기서 아내 여자가 중첩이 되죠. 부친과 돈이 편재죠. 자, 여자한테는 식신은 자식입니다. 자식과 일이고요. 그리고 편재는 부친과 시어머니와 돈을 편재라고 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남자, 여자, 나를 포함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직주 이동과 약간의 질병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나쁜 얘기만 하고 왜 좋은 얘기는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좋은 것은 입으로 발리는 순간 그것은 복이 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본인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일주분석 적용 방법을 꼭 보시고 나서 보십시오. 그리고 나쁜 일은 미리 알아서 예비책을 세워두자. 예방책을 세워두자. 아, 그렇게 갈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겨울이 온다면은 시래기 또는 감자, 고구마, 그리고 이불과 옷을 미리 준비해서 그 한겨울을 미리 대비하자. 이런 관점에서 명리학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운명대로 그냥 맞아버리면 갑자기 서리를 맞아가지고 내가 얼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경일간한테 있어서 경호, 경인, 경술, 경진, 경자, 경신 이 모두 이 6개의 일주 모두가 이는 경에서 인이 되었다는 것은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편재가 절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내가 아버지와 이별할 수 있고 아내와 이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돈이 매우 딸린다는 점, 돈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새 나가서 내가 돈을 융통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절지를 얼마 전에 3편에 걸쳐서 심화 과정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 절지에서 일어나는 일, 짧은 인연과 불안, 그런 것들, 다툼, 그리고 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절지에서는 짧은 인연, 이별수, 무언가가 끊겨야 돼. 그러니까 화분에서 내가 자랐다면 더 큰 화분으로 나아가던가 아니면 정원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든가 이렇게 내 그동안의 인연이 끊기는 현상, 그리고 이사, 그리고 직장도 직주라고 하죠. 직장과 집이 이동이 되는 현상, 그리고 사기수가 좀 있고요.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그거 있다는 거. 그리고 구설수가 있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손해가 납니다. 부자도 이 절지가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민을 가려고 준비해가지고 내 가전제품이랑 살림살이들을 전부 다 붙여놓고 집은 팔고 이제 이사만 가면 끝나는데, 이동만 하면 끝나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바로 발이 묶이면서 이쪽에서 다시 집을 얻어야 되는, 잠깐 그 코로나 풀리기 전에 잠깐 동안 내가 기거해야 되는 그곳을 다시 얻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월세가 희한하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월세가 비싸잖아요. 전세나 자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건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기거할 곳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그 돈을 써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물건들을 전부 다 보내놨기 때문에 이거를 렌트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다시 사가지고 다른 거를 또 사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뭐 이러한 희한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불여튼튼이라고 했으니까 잘 대비를 하셔가지고 이 시기에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손해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중단이 발생해요.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감과 자살을 생각할 만큼 괴로운 상황. 내가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조금 인연이 끊기는 상황이 일어나고요. 마음고생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시비와 간제 구설이 발생하고요. 공곤합니다. 매사에 막 장애가 좀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일간한테 있어서는 이 절지가 매우 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 겪을 수 있냐, 그런 방법은 저는 아직은 저는 안 겪는다, 여기까지는 제가 능력 밖이라서 약하게든 강하게든 다 겪더라라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겪는 것이지, 내가 그냥 겨울이 싫다고 해서 겨울을 건너뛰는 방법은 없지 않나 싶고요. 자, 이민을 가면 됩니다. 이제 여름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 이동을 해버려가지고 겨울이 없는 곳에 가서 있겠다. 그러면 조금 봄, 여름, 가을이 연장되는 현상을 볼 수 있지만,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과 시차, 몸이 거기에서는 또 적응하는 거, 주변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나, 여기서 그냥 겨울을 맞으나 뭐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조금 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조금 잘해주고 그런 조금 더 아껴서 써보고 뭐 이렇게 그런 방법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인 상황으로 보면 올해는 어떻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통화스와프가 12월까지는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버틸 수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미 한은에서 이미 올해부터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내년에는 미국에서조차도, 연준에서조차도 금리 인상을 이제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내년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지금 100만 원씩 갚고 있었다, 뭐 하우스 때문에 집이나 뭐 차나 뭐 어떠한 구매를 한 그것 때문에 내가 100만 원씩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이 오르면 150만 원, 2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딸리게 됩니다. 그 상황으로 맞물려서 딱딱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상황과 계절적인 상황, 위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자, 경인, 경술한테는 가정풍파와 처자와 이별되는 상황, 직장 때문이든 공부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그렇지만 여기로 봤을 적에는 공부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죠. 돈 버는 거, 직장, 그리고 자식이 병지로 간다는 것은 자식이 아플 수 있거나 유학 가거나, 여자한테 있어서입니다. 남자한테서는 처가에 뭐 부모님이 조금 아프신다거나 아내가 좀 아플 수 있다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일득삼실이고요. 공곤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슬픔을 간직하고 비애를 간직하고 서로를 원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일이 결과가 초라하다는 것은, 다른 때는 내가 일당으로 한 1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이때는 일을 해도 10만 원이 안 되는 것이죠. 깎여가지고 한 7만 원, 6만 원밖에 못 버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예 차라리 취업이나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을 수 있고, 해외 이동, 그것과 관련해서 해외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살이 그렇고요. 경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인이 또 겹칩니다. 그러면 반음이라고 해가지고, 반음이 되거나 복음이 되거나,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글자가 오면 복음이라고 하고요. 천간이 같거나 지지가 같을 때, 그때 한 개만 같았을 때 그때를 반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엎드려서 끙끙 앓는다 해가지고 그런 살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엎드려서 끙끙 앓게 되느냐? 경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중자애하시고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요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진, 경자, 경신의 경우에는 역마가 왔어요. 절지에다가 역마가 겹쳤네요. 그러면은 절묘사하고 역마 육회 화계라는 그 글자는 인간의 겨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이 남자한테 있어서 역마가 왔을 때는 남자가 이혼하고 떠나는 해가 돼버립니다. 여자가 망신에 있고 남자가 역마에 있을 때, 혹은 여자가 역마에 있고 남자가 망신에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바뀌어도, 두 성별이 바뀌어도 이별을 피할 수가 없는 그 구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역마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겨울. 그래서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매서운 찬바람을 앙상한 나뭇가지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직주이동은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고요.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이상하게 틀어요. 절묘사하고 사묘절이 왔을 때 하늘에서 약간 이상하게 그 일이 잘 안 풀리게끔 막 막어요. 그래서 매매가 만약에 이루어지려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방해한다거나 잔금이 늦어진다거나 막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가지고 99% 된 일도 90% 된 일도 10%로 희한하게 이상하게 일이 틀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일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분주다망하고 생리사별과 직주이동, 갈등 국면에 놓일 수 있다는 점, 경일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조금
너무 힘든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안 좋지만,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자, 사묘절 3년의 고생이 내년이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그 다음 해부터는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새, 요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겨울은 막바지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희망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막바지라는 점.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